여러분이 안전관리자라면은 겪게 되는 몇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됐다는 것은 이 산업 현장에서 이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에서 이제 안전관리자 선임이 돼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데 첫 번째 오는 현타는 뭘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러 입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겸직이죠, 겸직. 그러니까 나는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사를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면 이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겸직인데 이 겸직도 말 그대로 이제 안전관리를 하는 조직도 없을 뿐더러 본인한테 안전관리 업무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여건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시 근로자 규모가 있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외부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는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 그냥 선임시켜놓고 선임시켰다는 것은 외부 위탁으로 나가는 안전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로 다른 일을 시키는 거죠.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공무과 일을 시킨다든지 어떤 관리 업무를 시킨다든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일을 하러 입사했나? 나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러 왔는데 별의별 일들 다 시키지? 이렇게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게 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이제 이것은 안전관리 업무를 떠나서 겪게 되는 현실인데 연봉이죠. 연봉하고 복지 수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작다. 이런 생각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뭐 2억이든 그 사람은 연봉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내가 작년에 3천만 원 받았는데 회사에서 통 크게 4천만 원 올려줬다 해도 그때 잠깐입니다. 맞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또 지나가다 보면은 4천만 원도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나는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급여가 너무 적다. 그리고 복지 수준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연봉하고 복지 수준을 따져보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1번은 앞에 첫 번째 내용은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그때 서서히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거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좀 더 지나야 되는 것. 한 2년 3년 지나야 그때서야 이제 연봉이나 복지 수준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은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뭐 1년도 안 돼서 연봉 생각하고 복지 수준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도 굉장히 바쁘고 그 일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안전관리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이다. 이것은 내가 처음에 이 안전관리자로서 하고자 했던 그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물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사명감으로 전환되기 바로 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사를 했는데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조직도 없고 난 열심히 하고 싶지만은 예산 편성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뭔가를 내가 추진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대표이사나 이런 경영진들이 그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여러 사업장들을 점검을 하다 보면은 대표자나 관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스캔이 되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면담을 하는 건데 면담을 하기 전에 손에 점검을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그 파악된 것이 경영자하고 면담할 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그 사업장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슬로건 있죠. 안전보건 표지라든지 팜플렛 그리고 플랜카드 이런 것들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쭉 보더라도 문구만 보더라도 사업장에서 이 대표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을 예를 들면은 거기는 이제 안전관리의 어떤 경각심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휴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었고 대부분 다 플랜카드가 뭐 품질, 생산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상당히 좀 마음이 언짢았는데 하나의 품질이라도 불량되면은 땡땡땡 이런 거 있죠. 불량 내지 말자. 그리고 시간당 몇 개의 생산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된다 이런 것도 있죠. 굉장히 보기에도 불편한 그런 내용들 되게 많았고, 심지어 그 회사에서는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도 그 큰 모니터를 띄워놓고 이게 안전 관련된 표어가 아니고 다 품질이에요. 그 이름까지 다 써놨습니다. A조 홍길동 어떤 분량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를 끄지도 못하게 해요. 밥을 먹는데도 그걸 보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그걸 보면 물론 경각심은 생기겠죠. 경각심도 생기고 앞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더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은, 근로자들의 안전은 무시하고 이런 생산성, 그 생산성이라고 하면 돈이죠. 돈. 30-40년 전에 그런 품질 경영, 생산 위주의 이런 경영 방식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참 제가 씁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꿀까 이거를,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해보게 됐고요. 고착화된 경영자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세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런 마인드를 품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기업을 물려받거나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맨땅 헤딩하면서 일궈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뭐 70, 80 됐는데도 여전히 본인이 이제 통제하려고 하고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맡기더라고요. 후세대나 다른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떠나면 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노후를 살면 되는데 굳이 그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안전도 아니고 그때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불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관리 부재, 이런 여러 다양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그 괴리감이 생기고 번아웃이 오게 되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은 사명감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큰 상실감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시다가 이런 상실감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물론 퇴사의 1번은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크지만은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것들, 그런 꿈들과 전혀 다를 때, 이 괴리감이 있을 때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지막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앞에 세 가지 문제도 아닌데 오는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겸직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연봉도 잘 받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뭐 기대나 상실감 이런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5년 정도 지나니까 생각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인생 전반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물음을 던지게 된 시기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관리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안전관리 업무를 떠나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아주 건전하고 올바르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닌데 뭔가 스스로 내가 불호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직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은 앞에 장래를 위해서 대학원이나 뭐 하이클래스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들, 이것은 결국에는 안주하고 싶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경우에는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겸직. 저 경우는 이제 겸직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를 시켰다든지, 이것도 겸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내가 연봉이 너무 적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내가 원했던 이 안전관리자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상실감이 큰 거죠. 그래서 현타가 오는 거죠. 나는 이런 안전관리자를 꿈꿨는데 실상은 아니네, 이런 거와 좀 많이 다르다. 이럴 때 조금 부담감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 세 가지는 해결이 됐는데, 혹은 그런 문제는 아닌데 나에 대한 깊은 물음이 있어요. 다 좋아, 열심히 하고 있고 인정도 받고 있고 연봉도 그에 맞게 받고 있어. 하지만 나에 대한 물음이죠. 나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인생에 물음을 던지는 거다. 자기 업무에 적합한 자격증을 더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한다든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더 큰 대기업이나 이런 안전관리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는 시스템을 배우러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트라이 한다든지, 이런 물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문제들을 겪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또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최고의 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최고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